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2023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역사적 시대에도 전쟁 중인 나라도 이 숫자보다 낮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절반도 안 되는 숫자로 아이를 낳고 있어요. 유엔의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 추세가 계속되면 2100년 한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이미 지금 여러분의 월급과 세금과 노후 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그 영향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불편하더라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파트 1. 숫자로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 먼저 숫자들을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약 19%입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에요. 그런데 2050년에는 이게 40%를 넘어서게 됩니다.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나라, 상상이 되시나요? 반대로 일하는 사람, 즉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2030년대가 되면 그 감소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일하는 사람이 줄면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세금이 줄면 정부가 복지, 의료, 교육에 쓸 돈이 줄어들어요.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오릅니다. 소비 인구가 줄어드니까 내수 시장이 쪼그라듭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문제, 국민연금이 고갈됩니다. 파트 2, 국민연금의 시한폭탄. 국민연금, 여러분 매달 월급에서 떼이죠. 직장인 기준으로 월 소득의 9%가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절반은 본인이,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모은 돈이 은퇴 후에 돌아올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에게 불편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경에 소진됩니다. 2055년, 지금 30대라면 은퇴할 나이쯤 돼서 기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40대라면 딱 연금 받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그럼 기금이 없어지면 연금을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이 소진돼도 그때그때 걷어서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은 수령액을 대폭 줄여야 하고요. 어떤 방향으로든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는 구조가 됩니다. 게다가 2024년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는 데 그쳤을 뿐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파트 3.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는 국민연금 이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의료비 폭발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의료비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죠. 앞으로 더 빠르게 오를 겁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변화입니다. 한국 부동산을 지탱해온 핵심 수요층이 30대, 50대입니다. 이들이 집을 사고 갈아타면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인구층이 줄어들고 반대로 집을 팔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노인 인구가 늘어납니다.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구조.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운 핵심 지역은 다를 수 있지만 지방 도시들의 부동산은 이미 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내수 경제 침체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소비 시장이 쪼그라듭니다. 식당, 가게, 서비스업, 손님이 주는 거예요. 한국의 내수 소비는 이미 정체 상태고 이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 넷째, 재정 부담 증가입니다. 복지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드는 구조. 결국 세금이 오르거나 정부 부채가 늘거나 복지를 줄이거나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개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파트 4.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암울한 이야기 끝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관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알고 대비하는 게 목적이에요. 첫째,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일부여야 합니다.
개인연금, IRP, ISA를 최대한 활용해서 개인이 직접 노후 자산을 쌓아가야 합니다. 특히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말정산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줄이면서 동시에 노후 자산을 쌓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제 계좌도 있습니다. 배당 수익, 이자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계좌예요. 둘째, 실물 자산과 해외 자산으로 분산하세요. 한국 경제가 고령화로 장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 자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글로벌 ETF, 달러 자산, 금 같은 실물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이게 뜬금없게 들릴 수 있는데요. 노후 자산 설계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는 부분이 의료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의 재정적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부터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입니다. 넷째, 조기 은퇴의 환상을 버리세요. 노후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은퇴하면 3, 40년의 노후를 버틸 자금이 없습니다. 은퇴 시점을 늦추거나 반퇴 형태로 일을 지속하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결론. 오늘 핵심 한 문장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거나 빠르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노후는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조철산, 고령화, 국민연금 고갈, 이 세 가지가 만드는 파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냥 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당장 IRP 계좌부터 만드세요. 연말정산에서 세금 환급 받으면서 노후 자산도 쌓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여러분은 국민연금 말고 노후를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무엇이 가장 망설이시나요? 다음 영상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주제입니다. 비트코인과 금, 진짜 디지털 금인지 아니면 결국 투기 자산인지 데이터로 냉정하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